언론 보도에 좀 났던 판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네. 그 토지죠. 토지를 취득해서 거기에 이제 뭐 다세대 연립 이런 빌라 같은 걸 지었어요. 그런데 다 짓고 이제 살고 있는데 네. 종중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내 땅이니까 내놔라.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판이 벌어졌는데 결국 종중이 이기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진. 우와. 그러니까 다 이미 그러니까요.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땅을 뺏기게 되는 그런 그 결론이 난 판결인데. 와, 진짜 그 판결이 황당하겠네요. 이제, 예, 그 판결이 좀 파장이 있어서 그 소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저도 판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인터뷰까지 하게 돼가지고 이거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야, 이거 흔치 않은 사건 같은데. 이게 심심찮게 있습니다. 심심찮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이제 취지는 이 종중하고 거래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무슨 그 날벼락 같은 이야기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종중의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호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뺏긴다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등기 공신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부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그 종중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이제 그 시행하는 사람들이 땅을 한 39억 정도에 한 2013년 정도예요. 그 땅을 이제 사가지고 손바뀜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분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땅이. 각자 또 분양을 했군요, 이제. 예.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쫙 했죠. 그래서 20몇 세대인가 이제 지어진 거예요. 이게 경기도 광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제 소송이 들어온. 소송 자체는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소송이죠. 와.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종중, 그다음에 피고는 분양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그 소송에서 결국은 등기 말소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났던 겁니다. 와, 황당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판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 이게 우리가 종중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종중하고의 거래가 굉장히 사실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위험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판결 이유를 보시면은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런 표현입니다. 네.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표자가 팔았더라도 대표자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총회를 거쳐서 전체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대표자가 나와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아까 같은 논리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자가 뭐 그 이사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임원들, 임원 결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종중의 규약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규약에 그 처분에 관한 부분이 없다면 그 종중 총회. 총회를 거쳐서 총회. 전체. 그렇죠. 예. 그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못 갖춰가지고 무효가 된 종중 재산의 처분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 사례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이 전 거래에도 네. 이런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총회를 거치지 않고 네. 그냥 뭐 자기가 장남이고 집안의 장남이니까 네, 네. 야, 나 팔게 이러고 팔아버리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또 종중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게 우리 아버님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 장남이고 물려받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 종중재산의 특징이 뭐냐면 종원들의 관심이 좀 덜해요.
맞아요. 집안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잘 있겠지라고 해서 맞아요. 뭐 등기부 때 본다거나 확인하고.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중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먹는. 근데 이제 이 사건 판결을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이 종중이 그 대표권 가지고 많이 다퉜더라고요. 뭐 해임되고 새로 선임되고 뭐 비대위 선임 결성되고 이런 것들 있죠. 사이들이 안 좋았구나.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더구나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했는데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결론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아주 복잡한 판결을 읽어보면은 뭐 그 내부 분쟁들 있잖아요. 대표권을 두고 막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이 피고가 지금 되게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고는 그냥 멀쩡하게 분양받았다가 네. 아무것도 모르고 한 뭐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무효였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자 피고 주장 중에 하나가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피고 항변 중에 하나가 피고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적법하게 맞춰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적법한 권한이 있는 이런 원고의 대표자에 의해서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중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등기 추정력은 없다, 공멸되었다, 소멸되었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매 계약에 관여한 그 대표자라고 하는 종중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하고 체결했다, 이 사람들하고 적법하게 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은 매매 계약을 체결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대표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네, 심지어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이 두 사람, 대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해당해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의 자기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이게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집합건물 다 신축하고 분양까지 해가지고 이게 대지신분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건물하고 딱 붙어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전 등기가 말소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받아들였죠. 그거는 뭐 부동산 사용 현황과 관계없이 원인 무효다. 원인 무효다. 처음이 무효니까 다 무효다. 다 무효다. 예.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말소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또 권리 남용. 이게 지금 오래 지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이키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뭐 고통을 주고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 신의 측에 위반된다, 권리 남용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도상으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사건들 중에서 오래 지난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내가 등기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한 10년 이상 된 거 이거는 우리가 그 시효 취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시효 취득 중에서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점유만 취득해야 하게 되면은 소유이사로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면 시효 취득을 하는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이거든요. 10년. 10년. 그런데 이 이제 취득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등기부 취득 시효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10년 되기 전에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명함을 못 내민 거죠. 주장 자체를 이제 못한 그런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집합 건물이 돼가지고 그럼 여러 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뺏기겠네요? 20몇 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뺏기겠네요. 다 이제. 똑같은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요 사건은 종중이 이제 종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불법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종중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섞여서 그 이제 합의가 될 여지도 사실 있죠. 힘겨루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계기로 해가지고 저도 그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 여러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종중 재산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처분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규약이나 총회를 총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소에서도 이 총회 그 결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총회 의사록 같은 걸 제출하라 이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구를 하는데 그런 그 결의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냥 참석했고 뭐 했다. 누구누구 참석하고 이런 것들 위조해가지고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위조됐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중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총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제 의결서까지 뭐 이렇게 받아둬도 체크를 하더라도 나중에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야, 종중 땅은 진짜 검사를 확실히 해봐야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한 명씩 다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심지어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법무사 제가 그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요. 등기소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이 겁이 나니까 이걸 했다가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등기관이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겁이 나니까 이걸 법무사가 보증을 해라. 법무사가 보증을 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 등기가 종중의 결의가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가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보증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등기관도 겁이 나는 거예요. 등기관도. 그런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종중재산의 처분, 종중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야, 옛날 때 진짜 옛날로 거슬러 가면 진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냥 장남 맏형이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돈 좀씩 그냥 주고 네, 말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건을 치더라도 누가 사고 치더라도 가족관이기 때문에 뭐 고소도 제대로 못하고 봐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고 좀 많이 있는데 요즘은 또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원칙대로 이 지금 종중 같은 경우도 종중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얄짤없이 소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사 업계에서도 종중재산은 취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무사들이 많답니다. 또 하도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왜냐면 어떻게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위조해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우리도 종중재산을 취득하는 비단 종중재산뿐 아니죠. 종중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비법인 사단, 교회 같은 거 이런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 취득은 아까 총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종중을 비롯한 이제 비법인 사단의 그 재산 처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던 등기 공신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한테도 만약에 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100%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부 절차를 속속들이 제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뭐 종중이 100명인데 한 3명 빼고 97명이 합의를 했어요. 네. 다 외국 가서 몰랐어. 네. 그것도 이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종중재산을 취득은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그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판결을 넣어서 그냥 재판을 해가지고 넘겨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판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자들이 좀 치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나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판결을 통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매매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믿겠고 판결을 받아오면 내가 해줄게.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